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도 8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일요일 좀 안사람하고 안사람이 쉬면은 좀 절이나 좀 갔다 올까 했는데 산에 이제 절이나 갔다 올까 가까운데 이렇게 했는데 안사람이 좀 바빠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있다 보니까 뭐 오늘은 이 전기기능장에 이제 그 잘못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전기기능장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이게 아니고 여기 문제점이 이게 심각하게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우리가 대접을 받지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은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전기기능장에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이 블로그에서, 학원 블로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 내용이 뭐 전기기능장이 뭐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많이 보셨죠? 전기에 관한 뭐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지고 산업 현장의 작업 관리와 소속 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뭐 하면서 현장의 중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 말은 전기기능장의 직무가 아니고 전기기능장이라는 직종명 해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무는 이게 아니에요. 이 직무가 어떻게 전기기능장이 어떤 일을 하느냐 했는데 뭐 중간관리자? 중간관리자가 뭐 무슨 일을 하는데 도대체 직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직종명 해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종명 해설. 그래서 그 전기기능장의 좀 요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식을 하면 안 돼. 학원이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던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전기기능장 자격시험 해가지고 전기 분야 국가기술 자격증은 기술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뭔 개소리야? 응? 전기 쪽에 왜 저기 기술사 자격증이 없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큐넷에 들어가가지고 큐넷입니다. 여기 큐넷에 보면 자격정보, 국가 자격 종목별 상세 정보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전기전자에서 전기 쪽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전기 쪽에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발송배전 기술사,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전기철도 기술사, 전기응용 기술사, 전기신호 기술사, 기술사 많아요. 이렇게 전기 쪽의 자격증에 이런 기술사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전기 쪽에 기술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기능장이 최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뭐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다음으로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이 전기기능장이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무식한 놈이지. 무식한 학원이지. 학원이 이렇게 써요. 학원이. 그러니까 전기학원이 아닌 거야. 전기학원이 아닌 데서 아마 뭐 통신이나 전자 쪽의 학원에서 그렇게 쓴 건가? 그렇지 않고서야 왜 전기 쪽 분야에 기술사가 없다고 이런 뻥을 치냐 얘기야. 산업별과공단에 검색해보면 다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전기 쪽의 기술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얘가. 그런 사람이 이렇게 써놓은 것이고, 요거는 이제 그걸 보고서 뺏겨온 거지. 전기기능장 직무라고 했는데 직무가 아니고 전기기능장 직종명 해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종명 해설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 말이 다 틀렸죠. 잘못된 거고 이쪽에서는 직종명 해설입니다. 여기 해설인데 여기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전기에 관한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지고라고 하잖아요.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지고 전기기능장 시험 평가를 이렇게 해보면은 최상급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걸 평가를 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전기기능장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이 사람이 최상급 직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기술사를 땄다고 해서 전기 쪽의 기술의 최상급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격증에 불과한 건데 그것도. 그렇잖아. 그렇죠? 기술사를 땄다고 해도 최상급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갈고 닦는 거야. 자기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근데 어떻게 전기기능장을 땄다고 해서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 뭐 기능사 아니면은 기능장인데 기능사보다는 기능장이 기능 기술이 더 높죠. 그러면 숙련 기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기 기능사는 숙련 기술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기능사라고 하고요. 전기 기능장은 숙련 기능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에 관한, 그리고 이건 뭐 말이 전기에 관한이라고 했잖아. 그 전기에 관한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전기라면은 그게 이론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현장 실무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써놓으면 되나? 전기 그 실무에 관한 최상급 빼고요. 숙련 기능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식으로 나가야지. 아니 뭐 전기 기능장 땄다고 무슨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지고서 일을 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야. 어디에도 다른 그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이제 시행하는 그 자격증들을 이렇게 보면 직종명에 대한 직종 해설들을 보면은요. 어떤 자격증이라고 해서 기술사라고 해도 뭐 어떤 기능장이라고 해도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지고 있다, 뭐 최상급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쓰지를 않아요. 전기 기능장만 이따위로 써놓은 거야. 응?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최상급 집어넣으면 좋지 왜 그걸 비하하고 있냐 그러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산업 현장에서 작업 관리와 소속 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현장 훈련, 그 다음에 경영 계층과 생산 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주는 현장의 중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유기적으로 결합해주는 현장 중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중간 관리자를 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 중간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은 관료 조직 내에서 회사에서 관료 조직 내에서 사장이 대표가 당신 여기 과장해. 그래서 과장해서 중간 관리 업무를 하는 게 과장 정도 되잖아요. 과장 차장 정도가 되잖아. 그지? 자기 부하 밑에 과의 그 부하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뭐 과장 정도 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중간 관리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게 이제 과장 정도 되는데 그 과장 정도 이렇게 시켜주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대표자가 하는 거예요. 대표자가. 그지? 뽑아서 하는 거지. 아니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이 사람을 과장시키고 차장시키고 이렇게 하냐 이게 큰 회사에서. 응? 물론 뭐 작은 회사 같은 데는 뭐 과도 없는데 과장이라고 하고 차장이라고 하고 막 이사라고 하고 뭐 그러잖아. 상무라고 하고 그러지. 지들 부르잖아. 지 혼자 하면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그 조직 내에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많은 조직 내에서 중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이런 것은 회사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해주는 거지.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어떻게 중간 관리 업무를 하나?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말을 쓴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태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럼 이걸 뭐라고 써야 되느냐? 나는 그렇게 봐요. 여기다가 좀 써놨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그러니까 직종명 해설에서 산업 현장 뭐 해가지고 뭐 경영 계층과 생산 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주는 현장의 중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러니까 중간 관리 업무가 그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전기 기능장에 실지하는 그 역할, 직종에 대한 해설이 좀 이상하잖아. 중간 관리자를 해주는 거는 회사의 사장이 하는 거라고 대표가. 근데 이거를 뭘 자격증 땄다고 지가 뭐 중간 관리자라고? 뭐 그럴 수 있어?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아니고요. 자, 저는 이렇게 바라봐요. 전기사업법과 전기공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안전관리, 전기감리,
전기 공사 업무의 현장 관리 뭐 등등등 해가지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행한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써야지. 아니 뭐 중간관리자를 한다고? 중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관리자라는 거 뭐요 도대체 이게? 감독도 하고 지 맘대로 다 하네. 그거는 감독이든 중간관리 업무라는 것은 자격증을 땄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서 정하는 거예요. 응? 그거는 예를 들어서 사장인데 전기 기능장을 따가지고 자기가 할 수도 있어요. 그치? 사장이면서 중간관리 업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밑에 이제 그 직원인데 직급이 대리야 대리. 그러면은 관리자가 아니잖아. 관리자 정도 되려고 그러면은 과장이나 차장이나 이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리인 사람이 뭐예요? 전기기능장이 뭐 안전관리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전기감리도 할 수 있는 거고 전기공사 현장 대리인 뭐 현장 관리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 밑에 있는 사람 그런 것이지. 어떻게 전기기능장 땄다고 해서 뭐 중간관리자가 된다고 중간관리 업무를 한다고 해가지고 과장이 되고 뭐 그럴 수가 있냐고. 그거는 아니잖아. 이게 관료조직 체제에 그런 것들을 따다가 여기다 붙인 것이지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어떻게 중간관리자가 되냐 이 얘기야.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사장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직종명 해설을 전기기능장에 대한 직종명 해설을 갖다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써 나가는 게 맞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전기사업법과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뭐 전기안전관리도 하고 전기감리도 할 수 있고 전기공사 업무에 대한 현장관리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이런 사람이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써야지. 이게 뭐야 뭐 똥이야 된장이야 뭐야 이게 도대체. 그렇죠? 예,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은 전에는 뭐 전기기능장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써서 위상을 갖다가 막 떨치고 그랬는데 이템이 당신이 이렇게 고치라고 하는 바람에 전기기능장 막 땅으로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를 하는 그 노임 단가표라든가 이런 직종명과 그 직종명 해설이 이게 나옵니다. 무슨 직종 해가지고 직종명 해설 나오고 무슨 직종 나오고 뭐 전기기사에서 전기기능사는 뭐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써있고 전기공사기사는 무슨 일을 한다. 전기기능사는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노임 단가표도 있어요. 그게 그런 것들이 다 있어. 그래서 노임 단가표를 하기 전에 그 직종명과 해설 같은 거 이런 거 해놔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전기기능장은 직종명 자체가 없어요. 직종명을 딱 빼놓은 거예요. 그냥 전기기능장 싹 빼놔버렸어. 없어. 분명히 자격증은 있는데 전기기능장이 직종명 분류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니 세상에 생각을 해봐. 내가 정부의 담당자라고 해봐. 뭐 산업통상자원부의 내가 담당자라고 해봐. 그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전기기능장을 이런 식으로 써놨어. 그러니 뭐 전기기능장을 땄다고 해서 최상급 숙련기능? 아니 기술사도 뭐 최상급 기술을 갖다가 뭐 가지고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안 쓰는데 전기기능장을 기능사 그 연장시험인 것에 불과한 것을 갖다가 최상급 숙련기능? 숙련기술 기능은 맞지. 왜냐하면 기능사를 연장한 시험이니까 그거보단 좀 더 어려우니까 숙련기능이라고 거기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실무하고 완전히 틀린 그 시퀀스 공사 작업하는 거를 갖다가 그거를 최상급 숙련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 그것도 전기에 관한? 아니지. 그렇잖아. 그리고 전기에 관한 것이 실무 현장에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이론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전기에 관한이라는 이런 말을 쓰고
전기 실무에 관한 숙련 기능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야지. 그래서 전기사업법과 전기공사업법에서 뭐 전기안전관리자를 하고 뭐를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써야지. 이게 뭐냐고. 이게 말이야 똥이야 뭐야. 중간관리 업무를 한다. 중간관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중간관리를 누가 시켜줘요 그걸? 응? 회사 대표가 시켜주는 거야. 관료 조직에서 이렇게 관료 조직이라고 하면은 이 큰 회사에 밑에 이제 일반 사원, 대리, 뭐 과장, 차장, 뭐 이사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해서 막 직원들이 많아. 그 중에서 이제 중간 관리자라고 하면은 과장 정도는 돼야지 중간 관리자지. 그지? 근데 새파랗게 젊은 놈이 정직원이가 땄는데 나 과장 시켜주시오. 그러면은 어떤 미친놈이 과장을 시켜주냐 이게 큰 회사에서. 물론 쬐끄만한 회사 한 직원들 두세 명 있는데 5명도 안 되는 두세 명 있는 데서 과장 너 과장해라. 과도 없는데 과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과장을 막 과장이라고 막 부르고 그러잖아. 이게 그거는 그런 데니까 실제 과장은 아니지. 과가 없잖아. 과에 제가 과장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대리니 뭐니 사원 해가지고 이렇게 직원이 여러 명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조그마한 데서는 뭐 과장 시켜주면 진짜 과장인 줄 알고 그런 것도 중간 관리자를 하는 것은 업무를 하는 것은 그 대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격증 땄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서 하니까 정부에 있는 그 산업통상자원부 그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이 웃긴 거야. 참 이게 말이 되나. 참 이게 뭐여 도대체. 말이야 똥이요. 그러니 완전 직종명에서 딱 빼버리는 거지 완전히. 제외시켰어. 전기기능장 직종명이 없다니까. 없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우리끼리만 떠드는 거야 지금. 그래놓고 무슨 전기기능장 위상을 떨치고. 왜 그랬겠어 왜? 이런 식으로 건방지게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런 거지. 봐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전기 쪽에 학원이라고 할 수 있겠어. 무슨 전기 쪽에 학원은 아닌 것 같아. 무슨 학원에서 블로그에서 쓰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속히 고쳐야 된다 정말. 안 그렇습니까? 고쳐야 된다. 그래서 고쳐야 되고 전기기능장이 좀 머리를 숙일 수 있어야 돼. 응? 겸손하고 또 전기기능장이 스스로 살려고 그러면은 저런 것부터 똑바로 고치고 겸손하고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돼. 그런 사람이 돼야지만이 기술인으로서 기능인으로서 그리고 전기기능장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저딴 식으로 그러면 누가 전기기능장을 중간관리자라고 인정을 하냐고. 인정할 사람 하나도 없어. 정말 무식하다고 무식하다는 소리밖에 안 나와. 정말 그런 거죠.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이런 독서를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기기능장을 위한 기대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최상급 숙련 기술 기능 뭐라고? 최상급 숙련 기능이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무슨 전기기능장 최상급 숙련 기능이냐? 최상급 기능이라고 그러면은 전기기능장은 전기기능사 연장 시험일 뿐이에요. 그리고 전기기능사라든가 전기기능장은 시퀀스 및 공사작업은 현장 실무하고도 완전히 동떨어졌어요. 그렇게 판단을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작업량을 늘고서 시험을 보는 게 바로 전기기능장 시험 아니야. 그래서 지금 시간 끊기 노가다 시험이라고 그러잖아. 그런 시험을 가지고서 무슨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 거기다 PLC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습니까? PLC 같은 경우도 뭐 솔직히 말해서 초급도 안 되지. 초급도 안 되는 난이도에다가 1일차, 2일차, 3일차 그 문제가 동일 유형이잖아. 똑같잖아. 똑같아. 1일차, 2일차, 3일차 똑같이 그게 아니 타임차트 1분 봐. 그 전멸 아니면 인터락이잖아. 그런 걸 가지고서 그게 무슨 세상에 문제가 다를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차 시험 본 사람만 마루타가 되는 거지. 마루타. 실험용치. 너 한번 먹고서 뒤져라. 그리고 2일차, 3일차 본 사람들은 그거 보고 가서 어떻게 푼다 알고서 2일차, 3일차는 합격하고. 그거잖아. 1일차 니네 먼저 죽고 실험해봐라.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먼저 시험에서 죽고 2일차 3일차는 합격해라. 그거 아니야. 그러니 이게 공정한 시험이냐. 잘못됐지. 한마디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쳐져야 된다. 그래서 정기기능장에 대접 받으려면은요 먼저 고개를 숙이세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무슨 최상급이야. 내가 봐서는 지금 정기기능장 시험 보면은 개똥 같은 시험인데 솔직히 말해서 출제 오류에다가 그냥 무슨 놈의 세상에 현장 실무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그 시퀀스 공사 작업 그걸 갖다가 막 그냥 작업량 존나게 늙혀가지고 지금 막 그렇게 보고 자빠졌으면서 그리고 PLC는 뭐 초급도 한데 초급도 완전 밑바닥이야. 아니 행수를 이렇게 보면은 초급 정도 되려고 그러면 최소 한 뭐 60줄 70줄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초급. 왜냐면 타임 차트 2개니까 2개면은 생각을 해봐. 타임 차트 1 30줄 30행 그 다음에 타임 차트 2 30행 그럼 60행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보니까 뭐 몇 줄이나 되냐 보니까 한 20 몇 줄 되는 것 같은데 30줄도 안 20 몇 줄 되는 것 같은데 요번에 나온 거 보니까 말이 안 되잖아. 한 초급자 되려면 한 100줄? 100줄 가까이 돼야 될 것 같다. 80에서 100줄 정도. 그 정도 돼야 될 것 같다. 중급이 한 200행 정도는 넘어야 되고, 고급이 500행이 넘어야 돼. 그런데, 왜냐면 고급은 대단히 프로그램을 해야 되거든. 복잡하고 대단히 프로그램을 해야지만 고급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500행은 해야지. 그리고 중급이면 200행은 넘어야 돼. 그래야 되고, 초급자는 한 80에서 90행, 80에서 100행 정도, 그 사이 정도 돼야 되고. 지금 시험이, 이게 보면 초급자 수준도 안 되는데 PLC4. 맨날 전멸이나 보고 있고. 야, 전멸 못 푸는 사람, 그거 어디 있냐, 도대체. 말도 안 돼. 그러면은, 아니, 이 타임 차트 2번은 또 그렇게 내가지고, 그냥 다 떨어지고. 그거 뭐요, 도대체. 문제도 똑같아. 1일차, 2일차, 3일차. 똑같으니까. 1일차 막 그냥 마루타 돼가지고 다 떨어지고. 아유, 이게 시험이냐고. 난 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최상급 숙련 기능을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숙련 기능을 평가하는 사람이다. 자격증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우리 전기기능장이 머리를 숙이고 가야 돼. 잘난 척 하지 말라고. 나는 봐서는 기술사든 기능장이든 뭐 전기 기사든 뭐든 전부 다 그건 자격증이 불과한 거예요. 자격증 땄으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최상급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자격증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자격증이지, 무슨 그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이 최상급 기술자다,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건방진 거지. 그건 건방진 행동이라고. 자격증 땄다고 중간 관리자 돼서 과장해라, 뭐 부장해라, 뭐 해라, 그렇게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못됐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제가 절에 좀 다녀왔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좀 바빠가지고 일을 해서 못 가서, 뭐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동을 못 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다음 주에 가야죠. 다음 주에 좀 절에 갔다 와서 좀 한참 동안 부처님 앞에서 이제 앉아서 불공 들이고 앉아서 이렇게 부처님 쳐다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고 불공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좀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요번 주 못 갔어요. 다음 주 가도록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쉬시고요. 가끔 가다가 이 전기기능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